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가 모두 빨간불이 될 때까지 함께할 앵커 이혜림입니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안전한 주식으로 여겨지는 대형 우량주도 최근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이나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등과 같은 종목들이 신저가 부근까지 떨어지면서 수모를 겪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이들 종목들 바닥이냐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자, 먼저 현대모비스 지난해 4분기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신저가 수준까지 떨어졌고, 한국전력 역시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며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외국인의 매도세에 한 달 사이에 10%나 떨어지는 상황인데, 자, 이들 종목 진짜 바닥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오늘은 내만여의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거기다 셀트리온 집중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2월 초까지 이어졌던 증시의 급락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변동성에는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것들이 주요 변수가 될까요? 그 상황을 시장공감10과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장공감10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시황센터입니다. 게리콘 최고 경제 고문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미국 백악관에는 강경파밖에 남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글로벌 시장이 다시 한번 강타하는 모습이었고요.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선반영했던 탓일까요? 양 시장 모두 강세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일중 그래프부터 체크해 보시죠. 장 초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2420선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좀 힘이 빠진 모습, 삼성전자가 장중 하락 전환되면서 지수의 힘이 다소 빠진 모습이지만 그래도 나머지 종목군,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현재 구간 0.33%의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2409.7선 부근 나타내고 있는데요. 수급상 봤을 때 외국계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반갑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규모 매도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큰 매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 매도 규모를 끊고 현재 구간 300억 원의 사자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도 836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고 있는 가운데 기관 요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도세를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000억 원 이상의 물량 기관 쪽에서 덜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어제 더 크게 밀렸기 때문에 그나마 코스피보다는 보다 탄력적인 흐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0.65% 오르면서 846선 부근 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 거의 어제 낙폭의 한 절반 수준은 회복하는 모습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체크를 해보실까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외국계의 순매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65억 원의 사자세로 다시 좀 가닥을 잡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개인도 12억 원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 하지만 기관 쪽에서 마찬가지로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82억 원의 물량 덜어내고 있는 현재 구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 방황성도 함께 체크를 해보실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의 흐름.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큰 폭의 반등세를 시연한 이후에 오늘은 좀 숨고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0.33% 마이너스권이고요. 242만 3천 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계의 매수세가 삼성전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꾸준히 외국인들이 사랑을 보내고 있는 SK하이닉스 오늘은 좀 반락합니다. 0.6%가량의 조정 양상 진행이 되고 있고요. 82,200원 수준 마찬가지로 외국계의 순매수세는 오늘도 이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12% 급락을 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줬었던 셀트리온 오늘 좀 바로 진정이 됐습니다. 급락은 끊어지는 모습 3%가량의 되돌림 양상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33만 6,500원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무역 전쟁의 큰 피해가 우려가 됐었던 현대차도 오늘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1.3%의 반등 15만 4,500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셀트리온과 함께 큰 충격을 받았었던 헬스케어도 오늘 일단 반등에 나서고 있지만 힘은 셀트리온보다 좀 미미합니다. 0.48% 소폭만 오르고 있고요. 10만 5,700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무너졌었던 바이오 제약주가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신라젠이 1.7%, 바이로메드 또한 2%가량의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반면에 어제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2% 조정이네요. 자,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오늘 특징주로 주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조선주입니다. 특히 이 시각 현재 삼성중공업과 현대 미포조선 등이 3%의 급반 증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좀 짚어봐야 할 이슈가 있어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운명이 오늘 결정되게 되는데요. 정부가 이들 중견 조선사의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의견을 방금 시작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지금 바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조금 전 10시부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회의에선 중견 조선사 처리 방안과 함께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 대책을 함께 논의합니다. 이 회의에서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의 처리 방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성동조선은 그동안 3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결국 법정 관리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동조선을 수리조선소나 블록 공장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동조선은 여전히 수출입은행 등 채권당에 2조 5천여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일감이 끊긴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운영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성동조선은 지난 2010년 채권단 자율협약 체제로 들어간 이후에 지난 7년간 채권단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STX조선해양은 인력과 비용을 감축하는 등 자구 노력을 추가로 진행하는 방안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1,500억 원의 현금 유동성이 있고 16척의 주문도 받아놓은 상태여서 당분간 버틸 수는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성동조선이 있는 경남 통영시와 STX조선이 있는 경남 창원시의 경제가 어려워질 것도 우려되고 있어 정부는 지역 대책까지 함께 논의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다. 한국투자증권 남녀스타 김성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증시에서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는 이 평화의 문 경제도약의 기회로 바로 남북이 오늘 4월 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를 했다라는 점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북미 대화의 실마리도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고요. 정치 외교를 넘어 우리 경제에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서울에 내리고 있는데요. 대구 지역에는 봄이 맞나 할 정도로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대요. 오늘 날씨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터치가 말이 안 듣네요. 네, 오늘 경제 이슈들도 여러 가지 보겠습니다. 특히 그 여자 컬링팀 굉장히 올림픽에 인기 많았잖아요. 네, 영미라는 유행어로 LG 무선 청소기의 광고 모델로 택정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관심 모이고 있네요. 오늘 단독입니다. 머니투데이 단독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호하는 종목이죠. 일양약품이 금감원 감리의 개발비 손상 처리, 순익 반토막,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개발비를 자산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면서 말하자면은 사실 이제 뭐 분식회계나 사실 다름없는 그런 그 흐름까지 나오면서 금감원의 이제 이 감리에 적발이 되는 모습인데, 순이익이 반토막이 되는 흐름에서 사실 우리가 일양약품의 최근에 개발 중인 약물에 대한 이 포커싱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한동안 일양약품도 제약주 내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종목군들에 포함됐는데, 최근에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상대적으로 뭐 셀트리온과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제약주의 이 약세를 좀 유발을 했지만은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 이런 이 흐름들이 나오면서 중소형 이 제약사들의
사실 상승 흐름을 좀 제약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우리가 평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발 중인 약물 무형자산 내에 66억 원의 손상차손 공시에는 법인세만 언급되었다라고 하네요. 금융당국의 감사가 예고되자 개발비 일부를 손상 처리했다라는 마르스의 단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삼성전자 볼 텐데요. 좀 주춤했던 주가가 어제, 엊그제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다시 상승하려는 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익 개선 전망에 과연 투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무려 8개월 만에 매수세 최대치로 사들였습니다. 주가 흐름 볼까요? 2월 들어서 계속 좋지를 못했죠. 올해 들어 주춤했던 주가가 지난 이틀 동안 강세였습니다. 3%, 4% 가까이 올랐는데요. 어제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20일 이후 최대치였고요. 반도체 업계 호황, 미국의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인데요. 2분기부터 삼성전자 최대 실적 랠리 증권가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리장성을 넘자 삼성 갤럭시 S9으로 중국 시장에 재탈환을 나설 수 있을까라는 관심 증폭되고 있고요. 1분기에 실적 좋지 못했던 거 네. 이미 반영이 다 되었다. 2분기 실적에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삼성 갤럭시 S9로 중국 시장 공략. 제가 주말에 타임스퀘어를 다녀와서 갤럭시 S9 체험존을 조금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뭐 카메라 부분의 이 고성능, 이 성장폭이 제가 이제 몸소 느낄 수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1분기 실적의 부진을 넘어서서 2분기 또한 사상 최대 실적의 예상 기대감, 그리고 5월달 들어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액면 분할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로 5만 원대 가격대로 탄생을 하면서 또 수급을 이어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하락했던 흐름을 보면은 원화 강세, 그리고 애플 아이폰 X의 판매 부진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부분의 실적 부진의 흐름을 우리가 겪었는데, 삼성전자를 일단 2분기 쪽으로 우리 포커싱을 맞춰준다면은 사실 1분기가 전통적인 비수기였습니다. 하지만은 디램 가격, 우리가 DDR4 이제 4기가 쪽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우상향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리가 3강으로 보여지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미국의 마이크론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상 최대 실적 15조 7,900억 원이 이제 시장 컨센서스로 계속해서 이런 성장 전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주주환원 잭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액면 분할 이슈까지 더해진다면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차 랠리 가능할까? 반도체 원화 호황이고 갤럭시 S9 거기다 가전 부분에 관심이 넓어지면서 삼성전자 다시 한번 그 분할 이후에도 재도약 기회 가질 수 있을지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 종목들 위주로 볼 텐데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고려아연입니다. 거기다 주당 굉장히 높은 그 배당 정책까지 펼치면서 주주환원 호재까지 장착하면서 이 주당 배당금이 1,000원으로 배당 성향 33.4%까지 높였는데요. 올해 사상 첫 영업이익 1조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최선호주로 꼽혀온 고려아연이 올해 사상 최고 실적 달성 전망에 주가가 상승 채비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아연업 판계선의 강력한 주주환원 호재까지 주가 흐름 볼까요? 상승 채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아연 가격이 지난해 말까지 약 2배 이상 올랐지만 고려아연의 주가는 2016년 고점에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올해 글로벌 아연 이 광산업체 증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수익 증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15.08% 증가가 예상돼 사상 처음 영업이익 1조 원 돌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게 늘어난 현금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에 쓰겠다는 발표와 투자 소식도 호재가 되고 있는데요. 전력 비용 절감을 위한 투자도 지속할 것이란 분석이래요. 아직 주가가 채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지금 매수 접근 어떨까요? 일단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50만 원대 초중반에서 계속해서 저항대를 받고 있는 고려아연입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사실 이제 이 미국의 철강 그리고 아연이라든지 우리가 알루미늄 일단 관세 관련된 이슈가 보이면서
고려아연도 거기에 뭐 사실 자유롭지 못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주환원 정책과 배당금 그리고 이 1조 이상의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 낙폭을 좀 만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네. 단기적인 수급적인 이슈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발 이슈가 계속해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는 일단 수급적인 불안감은 계속 네.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그 전력 비용이 한 2,600억 원 정도 네. 작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LNG 이제 발전소라든가 최근에 호주 자회사의 태양광 발전소 그리고 온산제련소의 전해 공정을 증설하면서 이런 전력 비용을 낮추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고려아연의 주가 네. 호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부터 꿈틀거리고 있는 업황이 바로 조선주입니다. 그동안 보릿고개를 계속 넘어가던 그렇죠. 이 조선주였는데 이제 이 보릿고개를 진짜 넘어갈 수 있을까? LNG선 호황을 나타내고 있네요. 최근에 LNG선 10척의 발주 가운데 9척이 한국에서 따랐다라고 맞습니다.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종목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어제의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LNG선, 이 컨테이너선 등의 가시적인 상선 발주 증대에 조선주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평가인데요. 가시적인 상선 발주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LNG선 기술은 아직까지 중국이 따라갈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맞죠. 여기서의 긍정적인 향후 전망 이어질까요? 네, 뭐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이제 수주가 되고 나서 실적으로 이연되기까지는 약 뭐 1년 반에서 2년의 이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적자에서의 턴어라운드는 조금 힘든 상황이지만 내년을 기점으로 봤을 땐 얘기가 좀 틀려지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월 달에 사실 글로벌 LNG선 수주를 50% 이상을 우리나라가 가져가면서 예,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예. 중국의 이 20% 대비해서는 우리는 거의 2배 정도로 예. 가져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들 주가 흐름 봤을 때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모두 이제 유상증자권을 좀 마무리를 지면서 최근의 주가의 흐름도가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전방산업이 좋다면은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 LNG 본행제 사업에 일단 이 MS 비중이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한국카본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 LNG라는 것이 이 고온 냉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행제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카본의 최근 주가 흐름도를 보시면 횡보 구간을 좀 넘어서서 이제 전고점의 상승 탄력도까지 높아진다면은 충분히 전방산업에 대한 수혜주로 우리가 본행제 관련주였던 네. 한국카본 그렇군요. 그리고 뭐 네.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들을 수혜주로 우리가 부각시킬 수 있다는 네.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신한금융 투자에서도 한국카본을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조선주 지금 차트의 모습 보고 계셨죠? 일봉이 아직 올라가려는 모습이 조금 더 이어지기를 하는 바람을 갖고 우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부자들의 현대신문에 있는 함께했습니다.